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부분에서 헷갈렸으니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x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조건이 주어졌죠.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조건에 맞는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예요. 반비례 그래프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그려지죠? 두 가지예요. 어느 쪽 어느 쪽? 1사와 3사를 지나는 쌍곡선 아니면 2사와 4사를 지나는 쌍곡선. 차이는 얘네를 구분하는 차이가 뭐예요? A가 그치 A가 양수이면 몇 사? 1사와 3사. 음수이면 2사와 4사. 그럼 얘는 지금 A라는 게 뭐냐면 X 위에 있는 분자값인데 분자값이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니까 이쪽이겠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를 지나는 쌍곡선이요. 그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가 0이 0이잖아요. 이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고 이쪽은 여기가 X가 0보다 작은 쪽이죠. 그래프는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일단 성립해요. 그럼 0보다 작은 쪽이면 이쪽이네요. 이 그래프 모양을 따라 그린 걸 찾아봐라. 어디 있어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정비례 또는 반비례 그래프 중에 x가 양수일 때 x가 증가하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건 정비례와 반비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비례 그래프는 크게 몇 가지?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써지죠? 그렇죠. 무엇을 지나는? 무슨 모양?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뭐에 따라서? A에 따라서. 어디와 어디? 1, 3를 지나가는 직선, 2, 4와 4, 4를 지나는 직선.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정비례일 때는 A가 양일 때예요? 음일 때예요? A가 양일 때죠. A가 양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오른쪽 위로 가면서 X가 커질 때, X가 증가할 때 위로 Y도 증가한다. 딱 이 모양이 맞는 거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정비례 그래프 중에 A가 양수인 걸 찾아야 돼요. 일단 정비례 봅시다. 얘가 정비례죠? 이건 반비례네요. 정비례입니다. 이건 정비례네요. 이거 반비례고요. 자, 일단 정비례 중에서는 아직 반비례는 확인 안 했어요. 정비례 중에서 A가 양인 걸 찾으셔야 돼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일단 정비례에서는 1번이 답이었고 이제는 반비례로 갑니다. 반비례는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종류가 몇 종류예요? 그림을 그리면 두 종류예요.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래프가 1사와 3사를 지나는 그래프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했나요? 아니네요. 이거는 이쪽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쪽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2사와 4사를 지날 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죠. 근데 반비례인데 2사와 4사를 지나려면 요 A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돼야 되죠. A가 음수일 때, 반비례일 때는 A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네, 이게 성립하죠. 그럼 반비례 그래프 중에서는 A가 음수인 걸 찾아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던 표시 안 했던 얘네가 반비례. 얘도 반비례. 이 중에 A 값이 음수인 거는 몇 번인가요? 2번이겠네요. 정답 1번과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프를, 이거는 사실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간단하진 않아요.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를 A 값에 따라서 정확히 몇 수와 몇 수, 그래프 개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거 풀 때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관계 그래프가 마이너스 3,9를 지나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7,4를 지날 때,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하셔라? 기본적으로 뭐 입하셔라? 지난다 말이 나오면 점을 그래프에 대입하셔라. 대입하셔라. 일단 대입이죠. 일단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다시 문제를 분석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y는 ax라는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9라는 뜻이죠. 저 점의 좌표의 뜻은. 대입하시면 돼요. 가볍게 대입합시다. y에 9, x에 마이너스 3.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3a라고 쓰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a 값이 나옵니다. 약분되시고요. a는 양수로 음수 나누면 음수가 되고 3분의 9, 3. a 값은 나왔고요. 이제 b 값. y는 x분의 b. 반비례. 근데 걔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뜻은 x가 7일 때 y가 4에 대응된다. 4에 짝지어진다. 자, y값 비키고 4가 들어가죠. x값 비키고 7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분모 7을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7을 곱하면 b값이 바로 나오네요. 약분되고요. 4, 7, 28. 자, 조건상 a 빼기 b를 계산하시오. a 빼기 b. a는 마이너스 3. 빼기 b는 28.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겠죠. 같은 그래프 위의 점을 찾으시오. 무슨 비례? 반비례네요. 반비례니 당연히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될 것이고, 지나는 점, 이 점도 괜찮고 이 점도 괜찮습니다. 점이 두 개나 나와 있네요. 고맙게도. 그냥 아무거나 음수보다는 양수가 계산 편하니까 3,2를 이 관계식에 대입해야 a 값이 나오고, 그럼 관계식이 만들어지면 이 점들을 대입하셔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대입했더니 식이 참이 되는 걸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y 비키고 2가 들어가고 x 비키고 3이 들어갑니다. 양변에 3을 곱해서 a 값을 구하게 되면 약분되시고 a 값은 6이 되죠. 그러므로 y는 x분의 6이라는 관계식에다가 저기 있는 점 5개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1번 x의 마이너스 1, y의 6. 이게 성립합니까? 안 하네요. 2번 x의 마이너스 3, y의 마이너스 2. 아니, x의 마이너스 2, y의 마이너스 3. 이 답이 맞나요? 네, 2번이 답이네요. 3번 x의 1, y의 마이너스 6. x의 1, y의 마이너스 6. 맞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부가 살짝 안 맞죠? 4번 2, 마이너스 3. y의 마이너스 3, x의 2. 이게 성립할까요? 이것도 부가 안 맞죠? 5번 x의 6, y의 마이너스 1. 맞아요? 이것도 부가 안 맞죠? 다 조금씩 부가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2번만 얘만 정확하게 성립하더라.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이게 반비례니까 이게 점을 일일이 대입하기가 조금 귀찮기도 하고 계산하다가 잘못돼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성립하죠. 반비례는 어떤 점이든 간에 반비례 위에 있는 점에 x 좌표랑 y 좌표를 뭐 하시면? 곱하시면 항상 일정한 값 a가 나온다. 그럼 반비례 분자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그렇잖아요. 저 그래프에 3,2가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값이 얘네들이 곱한 값과 이렇게 같잖아요. 응? 이렇게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 얘네들이 곱한 값이 지금 얼마 나왔죠? 6 나왔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 곱해서 6 나오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6. 안 맞네요.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안 맞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6. 안 맞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6. 안 맞고요. 근데 얘만 곱하면 얼마예요? 6. 이게 딱 답이라는 거죠. 그렇게 길게 계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원풀이대로 풀어드립니다. 좀 지겹지만 그게 제일 좋은 풀이긴 아닌 거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무슨 비례인가요? 정비례네요. 그럼 관계식은 y는 ax라고 지금 책에 써있죠. 여기는 점 아무거나, 여기는 점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 이거는 지금 점이 x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책에도 그 점 A의 x좌표를 구하라는 문제,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는 점을 대입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가 누굴 지나간다? 잘 읽어야 되죠? 마이너스 3,2입니다. 얘를 지납니다. 그럼 y에 2를 대입하시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렇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a 값을 구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라고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그래프 위에 점 A가 놓였어요. 점 A는 x가 얼마예요? 몰라요. x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네가 미지수 하나 잡으셔야 되겠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물음표라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식에다 물음표 쓰긴 그러니까 뭔가 그럴 때 쓰자고 우리가 문자식을 배운 거 아닙니까? 수량 관계를 정확히 모를 때 가벼운 문자를 사용해서 그 식을 좀 편하게 쓰자고 한 거니까 문제 없는 그냥 a라는 문자를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x가 a일 때 y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잖아요. 점 a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뭐 있겠네요. 그냥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a를 대입한 거죠. a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혹시? 곱해져 있는 숫자가 저렇게 복잡한 분수일 때는 제일 좋은 방식은 뭐 하는 게 낫다? 곱해져 있는 숫자를 지우고 반대쪽에 뭘 해라? 무엇을 곱해라? 역수. 그러니까 이런 게 빠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계산이 쉽게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말로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라는 얘기는 평소에 자주 쓰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의도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수학에는 좋지 않습니다. 계산 최대한 간단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럼 A를 구해야 되는데 곱하기 되는 수면 나눠주면 되는데 분수랑 나누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수를 아예 지워버리고 A라는 수만 남기고 반대쪽에 있는 숫자에 지은 숫자의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수면 부호는 반대로 안 바뀝니다. 분모와 분자 위치만 바뀌는 거죠.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남고 남은 숫자 2와 3을 곱한 값 A는 6이 된다. 그럼 여기 이제 6이 된 거죠. 따라서 점 A 좌표를 구하라면 6, 마이너스 4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풀이 봅시다. 정비례죠? 이건 정비례 아까처럼 정비례는 정비례로, 반비례는 반비례대로 따로 그때그때마다 성립하는 조건이 있는데 반비례는 x좌표, y좌표 곱하면 같은 값이 나오죠. 정비례는 x좌표 분의 y좌표 하면 일정한 숫자 a가 나와요. 이 a는 반비례일 때는 분자값이고 정비례일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아까 a라 쓰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여기 a가 있었네요, 책에. a라 쓰면 안 되고 뭐 b 이런 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문자가 충돌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b 바꿔쓸게요. 죄송합니다. b. b 값이 6이었으니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6,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렇게. 아셨죠? 여기는 a가 여기는 잘못하면 똑같아 보이잖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여기 a 값을 구하는 방식은 x좌표면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정비례는 항상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아는 점을 먼저 계산해 봤습니다.
x좌표분의 y좌표. 됐죠? 근데 여기 있는 x좌표가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b라고 뒀죠? 그럼 이 점도 지금 b, -4라는 점인데 얘도 x좌표분의 y좌표면 똑같은 a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은 얘랑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대각선 방향 곱한 값 12는 이쪽 곱한 값 2b랑 같다.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b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아직도 이걸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게으른 겁니다. 오른쪽 두 그래프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입니다. 하나는 y는 ax, 하나는 bx. 맞죠? ab 값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지금 오늘 정석적 풀이는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정비례에서 a 값 구하는 방식은 이 그래프 위를 지나는 점 하나 찾고 그 점에 x좌표분의 y좌표면 된다. a 값 구해졌네요. 여기도 정비례잖아요. 그냥 다른 그래프일 뿐이지 그래프는 똑같이 정비례죠. 정비례 위에 있는 이 b값을 구하려면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x좌표 분의 y좌표 한다. 그게 b값이 된다. 그래서 b는 -4가 된다. 따라서 a와 b를 곱하시오. a, b는 a와 b를 곱하라는 뜻이니까 4분의 3 a 곱하기 b. 음수를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가로를 치는 게 a라고 그랬어요. 양감을 곱하면 음이 되고 약분되고 정답은 3. 정답 -3이 정답이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일단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 그림이 복잡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잖아? 그럼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래프가 두 개면 이거 어떤 거에 먼저 손을 대야 될지 좀 당황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봐야 두 개잖아. 그래프가 20개가 그려져 있어요? 20개만 헷갈리면 더 하지. 20개 중에 이게 뭐와 관련돼 있을까 찾아야 되니까. 근데 두 개인데 뭘 고민합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y는 -2분의 x. 저 반비례 아닙니다. 정비례죠. 이 식은 y는 -2분의 1x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이렇게 두 개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A.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봐.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가 같은 거예요? 저 위에 빨간색 정비례를 만족하는 XY랑 아래에 있는 반비례를 만족하는 XY가 같은 겁니까? 답은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똑같은 x고 똑같은 y, 같은 문자로 쓰였으니까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있는 xy와 아래에 있는 xy는 위는 정비례, 아래는 반비례니까 서로 다른 xy 아닙니까? 뭐가 맞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거. 대답했잖아. 똑똑한 홍중서 군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은 문자인데? 아니 여기 x, 얘도 x, 얘도 y, 얘도 y. 같은 문자 아니에요? 문자는 같지만 서로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서로의 관계가 다른 겁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 xy는 좌표 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xy 좌표가 존재하겠죠? 정말로 무수히 많은 xy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xy 중에 x좌표에 -2분의 1을 곱하면 y좌표가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직선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만족하는 xy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xy는 어떤 a 값을 x좌표로 나누었더니 그 결과가 y좌표가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게 그 점들이 이 반비례 곡선 위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으로 찍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같은 문자로 xy를 썼을 뿐이지 그들의 역할과 관계가 위아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같은 문자를 썼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x좌표 위에 있는 x값, y좌표 위에 있는 y값이다 보니까 그냥 서로 문자를 통칭해서 같이 쓰는 것 뿐이지 아까 말한 대로 x좌표, y좌표를 대표하는 문자일 뿐이지 역할은 다른 거예요. 이 얘기 내가 왜 할까?
선생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시는 분. 뭔가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힘줘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 양반이 왜 갑자기 문제 풀다 말고 위아래 빨간색, 파란색 구분해 놓고 위와 아래는 X, Y가 하는 역할과 그들의 상호 관계가 다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뭘까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막 저렇게 준서처럼 막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냥 막 내지르는 거예요. 아, 틀리면 어때? 뭐 망신 한번 당하면 되는 거지. 애들한테, 쟤 틀렸어. 손가락질 한번 당하면 돼. 웃장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네. 왜 이렇게 심각해, 오늘?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두 개 위아래가 같은 XY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했죠. 자, 집중하세요. 요거 말고 잠깐 칠 테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아래가 서로 다른 XY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고 했죠. 다른데 무수히 많은 예를 들어 이 점일 때는 이 점은 여기는 반비례를 만족하는 XY죠. 하지만 정비례를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정비례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아까 우리가 이 앞전 문제 풀 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면 그 점을 식에 대입했을 때 그 식이 참이 돼야 되잖아.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점들은 반비례에다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이 되겠지만 정비례식에다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쓸 수 없는 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없는 점이라는 얘기죠. 이 점은 정비례를 만족하는데 이번에는 반비례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있는 점이나 여기 있는 점일 때 혹은 뭐 이런 점은 정비례도 만족하지 않고 반비례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각자 x, y가 얘를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래를 만족하는데 위를 만족 못할 수도 있고 둘 다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독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딱 여기랑 여기만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얘랑 얘만 정확히 얘네 둘을 똑같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 XY는 여기를 만족하는 역할이나 여기서 만족하는 역할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X좌표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Y좌표가 되는 점인 동시에 어떤 A값을 X좌표 나눴더니 Y좌표가 되는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점 줄여서 교점이라는데 교점은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둘을 서로 관계없는 얘네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너랑 달라? 근데 여기서는 서로 같을 수 있어. 만나 너희들. 이런 역할이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꼭 하고 싶었냐면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는 서로 다른 그래프지만 지금처럼 두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아니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는 식도 다른데 얘는 왜 같이 나와 있지? 교점을 잘 보라는 뜻이에요. 하는 역할이 똑같아지는 그 교점에서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교점은 표현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점이긴 한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점은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교점은 X의 좌표가 알려져 있어요. 4,라잖아. 근데 Y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교점은 다시 말하지만 위아래 다 대입이 가능해요. 근데 아래다 대입하기에는 X값 4를 아래다 대입하기에는 이게 A를 모르기 때문에 Y를 직접 구할 수 없죠. 근데 위에는 대입했더니 X가 4가 되면 Y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가 되므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럼 밝혀지고 나면 이제는 이 X값 4와 Y값 마이너스 1을 아래에도 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X에 4, A값 구할 수 있죠. 양쪽에 4를 곱해서 분모를 지워주고 A를 구해보면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교점이라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어떤 문제랑 같은 유형인데 빠르게 해봅시다. 빠르게. 지금 기억에는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정비례와 반비례가 다시 봐. 집중.
정비례와 반비례가 같이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준서 뭐가 중요하다고? 교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교점 중에 이 점은 지금 문제에서 쓰임이 괜찮을까요? 이쪽 점은 쓰임이 괜찮아요? 교점이 두 개 있잖아. 이건 어때? 조금 안 좋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x좌표가 나와 있네요. x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니 y좌표를 계산해야 되는데 정비례 그래프는 지금 주어진 식이 없으므로 반비례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y좌표가 표현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4. 그럼 이제 기형은 끝났네요. 기형 정비례 y는 이 숫자는 정비례와 지나는 점의 x좌표분의 y좌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라고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y는 x에 정비례한다. 그럴 리 없죠?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x가 양수일 때 이 구간이네요.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증가합니다. 3번 반비례 그래프이다. 맞는데 그 관계식은 이거이다. 반비례 그래프가 성립하려면 y는 x분의 숫자, 이 숫자는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곱한다. x좌표와 y좌표를 모두 곱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6. 그래서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맞다. 하나 더 찾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니네들이 곱한 값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건 틀렸네요. x, y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렇다. 얼마로? 마이너스 12로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이 된다. 그 그래프에서 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AOB면 여기죠. 색칠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가 필요하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찾읍시다. 어디를 밑변으로 보면 될까요? 선분 A, B를 밑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점 A랑 점 B를 연결한 선 곱하기 높이는 뭐로 보면 되죠? 선분 OH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삼각형 고개를 왼쪽으로 한 90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게 높이가 돼요. 딱 정확히. 그렇죠? 이제 계산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OH는 금방 알 것 같은데 OH 길이 얼마야? OH 길이는 점 B의 X 좌표랑 같죠. 2네요. 남은 건 이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B의 길이는 여기는 AB의 길이는 AH의 길이에서 BH의 길이를 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요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야 이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AH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 A의 Y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점 A의 X좌표는 2잖아요. 쭉 내려가면 여기 2라고 써있거든요.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Y좌표가 2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Y좌표가 2예요. X좌표를 모르는 거죠. 이거 잘못 썼네, 그럼 이것도.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리죠. 이거는 Y좌표죠. X좌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위에 여기만 따로 복잡한 여기만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점에 Y좌표를 알고 있는데 X좌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X좌표에 문자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책에 A가 없으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이 식이 Y는 3분의 1X거든요. 이 A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해야 되겠죠. X에다가는 A를 대입하고 Y에다가는 2를 대입하십니다. 그러면 계산은 2는 3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아까 했던 거예요. A를 구해야 되는데 곱하기 3분의 1을 지워야 되지만 3분의 1을 나누기에는 좀 불편하니 곱하기 된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그 수의 역수인 1분의 3을 곱한다. 그래서 A 값은 6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점이 6,2예요. 6,2야. 그럼 OH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점 6,2라는 얘기는 이 점이 X축과 만난 위치에 6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6이 됐고요.
근데 남은 건데 이 길이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점 A는 쭉 내리면 x좌표가 6이라고 써져 있어요. 6,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3, 6, 18이 되겠죠. 이 위치가 18이에요. 그럼 선분 AH 길이는 18이 되고 그 다음 선분 BH의 길이는 점 B의 y좌표 2가 되겠죠. 이렇게 빼면 돼요. 16 이렇게 약분 8, 68, 48 4번이 정답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놈 이거 맞췄어요? 똑같은 기계 40대로 15시간씩 작업해요. 생각해봐. 똑같은 기계 40대로 15시간씩 작업하게 되면 이걸 곱했을 때 작업의 총량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600. 작업의 총량은 6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3시간 만에 끝내려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 작업의 총량을 계산하려면 여기 이제 정리해 볼게요. 조식대로 써보니 40은 뭐냐면 기계의 대수죠. 몇 대입니까? 기계의 대수. 곱하기 뒤는 15는 작업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작업의 총량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보면 기계 대수 40일 때 작업 시간이 15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3시간 만에라는 것은 작업 시간을 3시간으로 가려면 몇 대가 필요한지 물어봤네요. 그 몇 대를 그냥 네모로 할게요. 이렇게. 근데 서로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양배를 이렇게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약분하면 여기 5가 남죠? 곱하시면 몇 대가 필요하죠? 200대가 필요하다. 안 남아서. 반비례 그래프가 좀 3,4를 지날 때,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수업했었던 건데 기억해요? 이거 선생님 수업할 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설화중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로 교과서에 없어서 따로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었던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잘 풀긴 풀었지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은 못 풀었었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비례 그래프 위에 3,4는 1사분면이잖아요. 당연히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결론 A 값이 양수임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거기에 3,4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3, 4,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12가 되는데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얘처럼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는 거니까 여기는 x는 12에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약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12에 약수가 돼야 약분시키고 y가 정수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약수 중에 꼭 자연수만 있는 거 아니니까 x값을 12에 일단 약수는 1, 2, 3, 4, 6, 12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도 몇 개 있어요? 6개가 나오겠죠? 짝 지어지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2, 6, 4, 3, 2, 1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양의 약수만 계산한 거잖아. 정수는 양도 있지만 뭐도 있죠? 음도 있어요. 물론 0은 안 됩니다. 정수는 양과 음과 0이 있지만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0 빼고 양이 있다면 그만큼의 개수에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양이 순서상이 지금 좌표점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한 점이 되는 거죠. 1,12, 2,6, 3,4, 4,3, 6,2, 12,1 이거 같은 거 아니다. 3,4는 여기 있지만 4,3은 여기 있는 점이라 서로 다른 점이에요. 그럼 양의 약수만 몇 개가 있냐면 점이 6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의 약수도 몇 개 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6개가 있겠죠. 총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2개의 정수점이 존재한다. 이 문제도 꽤 많이 틀리셨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에 A와 B가 저기는 이 반비례 그래프가 여기는 A, B를 지나간답니다. 근데 정비례 그래프가 선분 A, B랑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y는 4x랑 y는 2분의 1x랑 그래프를 그려보면 누가 더 y축에 가깝죠? 4x가 y축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있다는 뜻이고 얘가 많이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는 4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예를 들어 y는 2분의 1x는 이런 느낌을 그려진다는 얘기죠. 좀 더 x축에 가깝도록 이렇게 그려진다. 됐나요?
자, 그래서 y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는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가, 저기는 정비례 그래프가 k 값이 x 앞에 있는 개수잖아요. 근데 지금 a, b를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이 점은 2,6이에요. 이 점은 t,3이래. t값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t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반비례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반비례 보니까 여기 a를 모르네요. 그럼 저 순서대로 보면 저 a를 알아야 여기 있는 t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a를 구하는 방식은 이 친구의 도움을 받는 거죠. 반비례에서는 2와 x좌표와 y좌표 곱하면 저기는 분자값 a가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이 관계식 이제 정리가 됐죠? y는 x분의 12라는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 위에 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입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요? 얘랑 얘랑 곱한 값이 얘네들이 곱한 값인 12랑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t값은 4가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알고 보니 4,3이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포인트를 어디로 가자면 우리는 k값을 구하는 데로 갑니다. k값 범위. 근데 k가 선분 ab랑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만나죠. 이렇게 y는 kx가 주어져도 만나요. 여기 원점이 있을 테고. 근데 이렇게 지나도 만나지만 이렇게 지나가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가도 만나는 거 아닌가요? 결론은 이 사이만 움직이면 어쨌든 이 선분 ab랑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 있는 k값과 여기 있는 k값과 여기 있는 k값 중에 누가 절대값이 가장 커요? K1, K2, K3를 본다면 누가 절대값이 가장 큰가요? K1이 제일 크겠지. 그럼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는 K3겠네요. 그럼 따라서 K값의 범위는 K3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K1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솔직히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거든.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썼어요. 나중에 여러분 또 다음 학년 되면 이렇게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봐. 한 번만 다시. 자, 우리는 이제 포인트는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요. 근데 그 직선이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선분 AB랑 만나야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2,6이고 이 점의 좌표는 좀 전에 반비례 그래프를 통해서 4,3인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밝혔어요. 이 문제 꽤 어렵습니다. 이게 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A 값도 찾고 T 값도 찾고 찾아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그릴 생각이야. 여기다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생각이에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y는 kx. 그렇지? 근데 이렇게 지나면 만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도 만나죠? 이렇게 지나면 만나지?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죠? 결론은 이 그래프가 가장 많이 올라가도 누구를 지날 수밖에 없나요? A까지만 지나고 A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만나지 않겠죠? 그치? 근데 직선의 아까 K값, X 앞에 있는 개수 K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 하다고요? Y축에 가까워지죠. 그럼 K가 가장 클 때는 누구랑 만날 때요? A랑 만날 때. 이 A랑 만날 때가 K의 최대값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번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되면 선분 AB랑 만나죠. 근데 만나는데 이렇게 내려가도 계속 만나다가 이렇게 되면 만나나요? 안 만나죠. 그럼 내려간다는 뜻은 절대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죠. 작아진데 그럼 가장 작을 때는 누구랑 만났을 때요? 이 B랑 만났을 때요. 이때가 K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아까 선생님 써드렸던 그 문자가 뭐였냐면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이때 K값을 그냥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K1이라고 했고 구분하려고 이때 K값을 그냥 K2라고 뒀던 거예요. 그래서 K값은 K1인 값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K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썼는데 이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지금은 일단 이때 K값을 찾으세요. 이때 K값은 이 그래프가 Y는 KX인데 이거 뭘 지나가죠? 2,6을 지나가잖아요. 대입해요.
6, x에 2k. 약분하면 k는 얼마가 되죠? 3. 이때 k 값은 3이 최대값이야. 그럼 이때 k 값을 찾아봅시다. 이제 k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때 k 값은 y는 kx에다가 이번에는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x에 4, y에 3. y에 3, x에 4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k 값은 4분의 3이 나오죠. k의 최소는 4분의 3입니다. 맞아요? 근데 k의 범위를 구하잖아. k의 범위. 여러분 부등식 쓸 때 혹시 이런 거 알아요? k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k는 3보다 작다. 이거 앞쪽에 우리가 정수리수할 때 부등호할 때 배웠었죠. 지금 느낌이 그런 거잖아. k 값은 가장 작을 때가 이때예요. 가장 클 때는 이때예요. 됐지? 근데 k가 이 점을 지나도 선분 AB랑 만나고 이 점을 지나도 선분 AB랑 만나기 때문에 k 값은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많이 어렵죠, 이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참고해서 꼭 들여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 난이도 좀 있어요. 31번. 두 물체 A, B의 온도 변화를 30분간 측정해서 X분 후에 물체 온도를 Y라고 했습니다. XY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선분 A, B의 온도차가 15도씨가 될 때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하면 몇 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X가 하는 역할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면 X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고 Y가 하는 역할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나오면 Y에다 대입하고 분이 나오면 X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식은 그 시간과 그때 온도의 관계를 표현했더니 A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정비례죠. 그럼 Y는 숫자 곱하기 X꼴인데 이 숫자는 그 정비례가 지나는 점에 X좌표분의 Y좌표 2분의 4 하면 좀 빠르게 정비례식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에는 그래프 B는 얘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이것도 정비례겠죠. Y는 숫자 곱하기 X. 근데 그 숫자는 이 정비례가 지나는 점 중에 X좌표분의 Y좌표. 됐어요? A는 관계식이 이거고요. B는 관계식이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뭐라 되냐면 A, B의 온도차가 15가 된다. 다시 여쭤볼게요. 온도면 X를 묻는 겁니까? Y를 묻는 겁니까? Y를 묻는 겁니다. Y를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Y가 여기 있는 Y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위가 큰가요? Y가 큰가요? 위가 큽니다. 그렇지? 위에 있는 Y좌표가 아래에 있는 Y좌표보다 어떤 X를 대입해도 이게 더 크고 어떤 X를 대입해도 여기는 온도, 여기는 온도, 이가 더 크고 그러니까 위의 온도 Y가 아래에 있는 온도 Y보다 더 커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차이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보통 차라는 게 나오죠. 차이 혹은 차가 나와요. 선생님이 만약 이노 너 키 많이 컸다? 그래도 아직은 선생님 좀 더 큰데 이노와 선생님의 키 차이가 얼마일까? 그러면 이노 키에서 선생님 키를 빼나요? 선생님 키에서 이노 키를 빼나요? 선생님 키에서 이노 키를 뺐잖아. 내 키는 179. 이노 몇 키예요? 162. 그럼 160에서 179를 빼냈지는 않잖아. 그래서 빼서 마이너스 17만큼 차이 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큰 키에서 179에서 작은 키 161을 빼서 키가 17cm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말하듯이 차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큰 값인 y에서 작은 값인 y를 빼는데 이 y는 2x랑 같고 이 y는 3분의 1x랑 같죠.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y는 2x라고 대신 쓸 수 있고 아래에 있는 y는 3분의 1x라고 쓸 수 있어요. 둘의 값을 뺐더니 그 차이가 얼마?
15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변에 분모 3을 주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해요. 그럼 얘는 6x가 되고 3이 3번 분배되는 겁니다. 여기다 3 분배하면 마이너스 x가 남고 3 분배하면 45가 돼요. 좌변은 5x가 남고 우변은 45가 되죠. 양변을 5로 이렇게 약분시켜 나누게 되면 x는 5, 9, 45. x는 몇 분 후? x는 몇 분 후? 9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문제 어렵습니다. 아마 설명 들어도 갑자기 왜 y를 빼더니 y는 내버려 두고 오른쪽에는 x를 빼기 시작하고 저게 뭔 말이야 라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얘기인데, 다른 풀이도 물론 좀 쉽게 숫자를 가지고 문제 풀이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반화시켜서 문자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숫자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 보세요. 이 그래프는 y는 2x였고요. 이 그래프는 y는 3분의 1x였습니다. y가 온도죠. 온도 차이가 15도가 낸다는 뜻은 온도가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빼면 그 차이는 15가 된다라는, 이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그들 간의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식인 거예요. 그럼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빼서 15라는 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큰 온도가 누가 더 큰 거죠? 그러면 y값이니까 여기 직선 위에 있는 y값이 항상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있는 y값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y값이 아래 있는 y값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y에서 아래 있는 y를 빼야 된다 이렇게 쓰면 y가 지워지지 않나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똑같은 y까지만, 똑같은 y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하는 역할이 다른 y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개념에 맞지 않는 풀이다 보니까 개념에 맞는 풀이를 쓰려고 하다 보니 여 위에 있는 y를 대신하는 값이 2x인 거죠. y는 2x랑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y를 직접 쓸 수 없으면 2x를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는 온도 y를 여기다 썼더니 아까처럼 y 빼기 y면 지워지잖아. y를 직접 쓸 수 없을 때는 야 나는 못 쓴대. 그러면 내가 너랑 똑같으니까 내가 네 대신 가서 일을 할게. 그래서 큰 온도 2x, 작은 온도 3분의 1x를 빼면 15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서 계산했더니 아까 x값이 9가 나왔고, 그 9는 분이었죠. 이 9가 의미하는 말은 9분 후가 되면 위에 있는 큰 온도에서 밑에 있는 작은 온도를 빼면 15도라는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가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